오늘은 환하게만 내리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연고를 집어넣습니다. 피부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두 겹이 들어가는 거라서 복합이라 그래요. 이 빨래 집게가 좋아져요. 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역에서 20여 년 이상 코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간략하게 수술 방법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찍었던 관계로 과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지만 그래도 완숙한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이 과거랑 아마 일치하리라고 봅니다. 비공 내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지금 코는 들창코가 아니에요. 들창코가 아닌데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코가 들려있죠. 코가 들려있는데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콧구슬을 내려주면은 콧구멍이 같이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콧날개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콧날개에 빨래집게가 있거나 여기에 콧끝 연골이라고 있는데요. 이 콧끝 연골이 약한 사람은 콧끝을 내려도 이게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또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창코 수술을 하면서 내리는 경우도 흔하게 있지만 콧날개만 주로 내리고 싶어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콧날개만 내리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자료 화면을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코끝, 비주, 콧구멍, 콧날개체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통증에서 콧볼인데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요. 콧볼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만 하고요. 코끝에는 지붕, 콧구멍 속에 동그란 공간이 생기는 이유가 코끝 속에 피부만 있는 게 아니고 연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연골을 그려보자면 연골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 콧끝 연골의 각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사람, 약간씩 이렇게 벌어져서 콧끝하고 약 45도, 또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넓어서 45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넓어서. 다시 자꾸 말씀드리면 이제 콧 속에 연골이 있고 우리가 잡을 때 피부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어요. 콧끝점에서는 2, 3mm 떨어져 있지만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벌어져요. 이 경계 부위에 어떤 재료를 놓고 밀어주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귀에서 보통 귀에 연골을 쓰는 걸 잘 아세요. 근데 연골과 피부를 동시에 뗀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귀에 이어폰 꽂는 위쪽 부위에서 피부와 연골을 같이 떼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요. 귀 뒤에서 피부 이식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귀에 있는 연골을 반 잘라서 아래쪽에 이렇게 연골을 집어넣습니다. 피부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피부는 점막과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안쪽에는 콧끝 연골과 귀 연골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겹이 들어가는 거라서 복합이라 그래요. 복합은 피부와 연골을 같이 쓴다 그래서 연골 이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콧끝을 내려주는데 연골이 45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45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끝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쪽은 물론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귀에서 연골을 피부랑 많이 채취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은 흔히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좀 외람된 말씀이면 저같이 이제 경험이 좀 있을 때는 그 아래쪽까지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수술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행위를 할 때 장점은 코가 이렇게 빨래 찌빠져 있다 그랬죠. 이 빨래집게가 좋아져요. 그래서 빨래집게 있는 사람한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 단점이 있을 거 아니냐, 빨래집게가 올라왔다는 뜻은 부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두툼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뜻하지 않게 피부에 탁 유착이 안 되고 좀 들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서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흉을 좀 없애는 주사를 처치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골을 얇게 안쪽으로 다시 밀착시켜주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약간의 두툼해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콧날개가 얇은 사람은 오히려 두툼해지게 위에서 좀 두툼한 연골 그대로 그 장치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골을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툼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 코 사이즈와 같이 이렇게 되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타입에서 과연 내려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심한 타입 코끝 성형을 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뒤에 콧구 연골이 앞으로 밀어줘야만이 코가 뒤로 밀리지 않거든요. 그 콧구 연골에다 대고 피부를 밀면은 이 콧구 연골을 밀면서 코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콧구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콧구 성형을 하기를 원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코 속에서 절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답니다. 자, 수술 전후 사진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따로 마련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시 시간이 되는 대로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